농촌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농촌 체류용 쉼터를 찾고 계신 분들, 기존 농막에 뭔가 모를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농촌 체류용 쉼터를 계획해보고자 요거를 보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러죠. 이 모형이 이제 25년부터 시행하는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모형이고, 기준으로 보면은 면적이 한 10평 정도, 그리고 높이는 지면에서 4m까지, 그리고 다락은 최대 높이 1.5m, 1.8m 이내까지 설치 가능하고, 데크는 건물의 가장 긴 변에 1.5m로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고, 농지 면적은 쉼터 데크 부속 주차장,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뭔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게 기존에 이제 저런 식으로 바타입으로 된 것들이 되게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법적 기준들을 좀 새롭게 해석해서 다른 공간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의 유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게 이제 S 시리즈 해서 S01부터 04번까지 총 4가지의 유형을 가져왔고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한 3주 동안. 네.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말미에 재밌는 거 있지 않나요? 영상 말미에 이벤트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 이벤트. 그 다음으로는 S03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1인 혹은 2인의 아니면 아이까지 포함한 한 3인 정도의 분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MBTI에서 E 성향을 가지신 분들, 주변에 초대할 사람들이 많고 외향적이고 파티를 즐기시는 분들도 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요구를 하실 때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크게는 체류용 쉼터가 있고, 전면에 유리 온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농지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온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 온실을 붙여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면 설비 공간은 북쪽에 다 몰아서 놓고, 온실과 면한 부분에 크게 거실을 둬서 이 자체로도 큰 거실을 가지지만 이 데크랑 유리 온실까지 합치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안의 주안점이었고요. 평면으로 보시면 진하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공간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비 공간을 뒤쪽에, 이 침실조차도 저희는 이거를 설비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는 이 거실에서 하는 이 파티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 데크 부분과 연결이 되는 안으로 생각을 했고요. 평면을 보시면 이 라인으로 강하게 설비가 있고, 입구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신발장과 그 드레스룸 공간을 크게 뒀어요. 이유는 2인, 3인이 쓰는 게 아니라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은 손님들이 온다는 전제하에 큰 신발장과 큰 드레스룸을 뒀고, 들어오면 이 공간을 아이코닉하게 잡아주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주변에 넓은 공간들을 둬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입구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파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누가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폴딩 도어를 닫아서 온전히 온실과 농촌 체험 쉼터가 분리가 된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부분에서 본 모습이고요. 도로 부분 이런 데서는 이제 설비 공간들이 뒤에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오면 손님들이 뭘 사서 오죠. 막아서도 쓸 수 있고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가면 큰 신발장과 옷을 놓을 수 있는 드레스 공간이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렇게 파티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온실 부분도 이렇게 폴딩 도어로 양쪽을 열면 자연스럽게 외기량도 차단이 되면서 이 내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도 저 넓게 온실의 끝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온실에서 이 파티하는 공간을 바라본 뷰인데요. 이렇게 뭐 과실수 같은 것도 심어 놓을 수 있고 계절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이런 음식 재료들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봤고, 파티를 하지 않을 때는 다시 폴딩 도어를 닫아서 공간 분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온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농사가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드룸이라는 공간을 둬서 이 실내의 공간이 체류형 쉼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씻고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실내로 다시 넘어오면 침실 공간을 넣었고요. 다른 시리즈랑은 다르게 침대를 2개를 놓은 이유가 게스트들이 놀러를 오고 여기서 자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유의 침대를 같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 공간에는 이제 샤워실과 화장실을 뒀고 손님이 많을 걸 예상해서 세면대도 각각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을 통해서 체류형 쉼터를 바라보면 이런 깊은 깊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평면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머드룸의 공간을 이 온실에 두느냐 아니면 이 체류형 쉼터에 두느냐에 대한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외투 공간을 조금 더 줄이면 이 머드룸이 실내로 들어오고 더 다양한 공간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주방으로 될 수도 있고, 앞선 시리즈들과 비교를 하면 이 공간이 알파룸의 성격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침실 존도 지금 침대를 2개 넣어놔서 되게 좀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침대 하나 빼면 책상을 놓고도 공간이 있을 만큼 꽤 여유로운 공간이죠, 저게 사실.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 위치가 저희가 확장돼서 쓸 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거의 층벽 쪽에 배치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넓은 거실을 쓸 수 있게 하는 아니고, 저는 이거 좀 건강하게 내가 직접 키워서 음식 해먹고 이런 삶에 대한 니즈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온실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 같다는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나 뭔가 음식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최적화된. 사실 뭐 작업실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뭐 나눠서 여기에 그런 수납 공간, 음식 재료들, 소스를 그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온실을 생각하면서는 저희 부모님이 좀 떠올라서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부에서 토지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거든요. 근데 누가 자꾸 그렇게 방울토마토 이런 걸 훔쳐가더라고요. 호박 이런 걸.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내 농작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디테일이라. 그래서 어쨌든 저거 온실도 온실대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폴딩 도어가 데크를 중심으로 지금은 이렇게 2개가 있는 이유가 체류형 쉼터하고 논실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까지가 체류형 쉼터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처마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이 다 온실 공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뭐 슬라이딩 도어로 이 측면을 막아주고, 폴딩 도어가 열려서 반대편 통로를 막아주면 100% 기밀성이 있는 실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간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마련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데크가 사실 외부 공간인데 내부로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려고 유리 온실을 붙이고, 폴딩 도어로 쫙 열었을 때 내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거를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온실을 조금은 이격해서 데크랑 그 사이에 외부 공간을 두고서도 쓸 수는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붙인 게 아니었죠. 그게.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변주는 얼마든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서는 온실로 표현됐지만 뭐 비닐하우스나 다른 맞아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사실 공사비랑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유리 온실이 2개를 지으셔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데, 근데 여기서 나는 그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재질은 뭐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뀔 수도 있고, 더 저렴해지면 비닐 하우스라고 불리는 비닐 재질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에 따라서 저 재질과 범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뭔가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좀 활용해서 이렇게 쉼터랑 연계해서 공간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그것도 유형인 것 가능하죠. 같아요. 지금까지 S03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생해서 만든 유형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잖아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유형이 나를 위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무료로 설계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